보다 틈든 병원 임강태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많이 오시네요. 엔도스코피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스테노스코프는 어제 뭐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 스테노스코프와 또 PLD하고의 그 관계 점수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김지성 교수님께서 재밌게 하셨는 아직 안 오셨죠? 재밌었고 근데 이제 스테노스코프는 이제 한 1년 넘었죠. 한 1년 반쯤 됐는데 이게 이제 나온 목적이 원래 척추 협착증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시스템으로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를 해결할 것인가 그 목적이기 때문에 디스크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5년 동안 쭉 PLD가 이제 트랜스퍼런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스테노시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그냥 그동안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인트라미널 어프로치를 좀 더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죠. 이제 불이 붙어서 또 위위 팀도 그렇고 PSLD 팀도 그렇고 잘하고 있고 또 스테노시스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솔루션이 생겨서 거의 오픈 서저리가 없어졌죠. 지금 보시면은 입시라테랄, 콘트라테랄 충분하게 다 이제 열려져 있죠. 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코프의 레졸루션도 좋고 그다음에 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좋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멀티펑셔널 엔도스코피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오늘도 보면 여러 세션이 나눠져 있잖아요. 뭐 트랜스퍼라미널 어프로치 또는 인트라미널 어프로치 해서 이렇게 나눠졌지만 사실은 그 엔도스코프 서전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엔도스코프 가지고 룸바, 소라식, 서비컬 다 할 줄 알아야지 나는 요거만 하겠다 그러면 결국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티펑셔널 이름 붙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우리 병원뿐만 아니겠죠. 모든 이제 한국의 모든 병원들이 디스크 환자는 거의 이제 없죠. 아니 컴바인 됐다든지 스테노시스하고 그다음에 협착증 환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픈 서저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환자도 멈칫거리고 또 약간 그레이드 1, 로우 그레이드 스폰들 레지스턴스 같은 경우는 퓨전하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솔루션은 뭐냐? 결국은 미니말로 가서 뒷걸음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수술을 꺼렸던 환자들이 우리 뒷걸음을 하면서 많은 수술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환자분도 좋고요. 저희들이 이제 16년도 6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안 됐지만 거의 보도 자료 그런 것도 없이 이제 소문으로 쭉 올라왔죠. 이렇게 한 달 케이스가 90개, 100개가 된다는 것은 저희들 병원에 스파인 서전 5명 있습니다. 5명이 고루고루 잘합니다. 이 말은 러닝 커브가 짧다는 이야기죠.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스파인을 하시고 또 하려고 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스파인을 하시려고 그러면 엔도스코프 하지 않으면 환자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UV든 PSLD든 PLD든 모두 잘 배워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모든 걸 다 잘해야 됩니다. 특히나 스테노시스는 한쪽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쪽, 안쪽, 또 멀티립 갖춰오기 때문에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요즘에 박지롱 선생님 또 이거 보고 또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전번에 우리가 바이라테럴 할 때 50분 했잖아요. 지금 이제 한 30분 끝납니다. 바이라테럴 5레벨을 입시라테럴은 이제 20분 만에 끝내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5mm 펀치를 쓰기 때문이죠. 드릴은 나중에 이제 정말 모양만 만들어주겠지 거의 5mm 펀치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제가 작년에 이게 스코프이 나오고 나서 올부터 제가 갑자기 일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 나가서 워크숍을 하고 라이브 수업을 하는 게 한 12번쯤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후진국수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룩배를 하던 나라에서 갑자기 마이크로 쓰지 않고 엔도스코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스코프를 생산한 칼자에서는 아마 좀 위기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이제 엔도스코프를 바로 넘어가는 그런 식이 됐습니다.
그 말은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디맨드, 디자이어가 많이 이제 끝까지 올라왔다. 엔도스코프로 이제 스테노시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이어가 많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도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소제네시스를 알게 되면 우리가 거꾸로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스트레스가 생기는 원인이 대부분 물론 이제 엑스레이에서 크게 흔들리면은 확인되겠지만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뒤쪽에 리어드 플러이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파시 하이퍼트로피 왔다. 그 말은 우리가 모르는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파셋 조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잘 세이브하고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그 주위에 있는 머슬이라든지 리가먼트도 잘 중요하게 세이브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픈 서저리가 이제 그 단점이 하나로 지적되고 있고요. 엔도스코프 서저리는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죠. 파셋을 잘 세이브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본업을 많이 하자 말자 그러면 잘못 알아듣신 분이 있어요. 본업이란 말은 파셋을 되도록이면 세이브하자는 말이지 이쪽 라인이나 아래쪽 쭉 내려가서 리가먼트 폴라금을 대충 놔두고 오자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엔도스코프 장점은 파셋을 잘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컴바인드 리전 굉장히 많죠. 그걸 스테노시스는 한쪽만 오는 게 아니고 센트럴, 라테랄, 리시스, 포라이머스 스테노시스 같이 오잖아요. 이것을 그냥 난 요거만 해서 하게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 펑셔널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디스크도 마찬가지죠. 디스크 요즘에 그냥 요거만 쏙 빼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금방 내려앉게 되고 또 이미 라테랄 리시스 스테노시스 있는 경우는 이건 같이 같이 해줄 수 있으니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또 더블 크래시 신드롬, L5 루트가 L4-5 라테랄 리세스에서 눌리고 L5 선에서 포람이 눌렸다.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겠죠. 나눠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L4-5 포스를 디컴프레스 해주고 5에서 내려와서 포람을 디컴프레스 해주고 이런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만이 환자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멀티펑셔널 엔도스코피 스파인서나 이름을 붙여봤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워크숍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베이직 코스는 우선 입시라탈 라미노토미, 블라백토미, 디스펙토미 원레벨 하는 거, 바리아탈을 하고 어드밴스 이제 코스에서는 서비컬은 이제 슬라이딩 테크닉으로 멀티레벨하고 있고 룸바는 점핑 테크닉으로서 한 번에 여러 레벨, 2레벨, 3레벨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해야 될 게 OPL을 엔도스코프로 디커버리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결국 퓨전 쪽으로 가야 되겠죠. 어제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PLD하고 PSLD를 이제 구분하는 어떤 게 좋냐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런 적당한 건 아니죠. 예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25년 동안 열심히 땅을 파왔다 그러면 PLD로 이런 나무 자르고 이런 거친 일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같이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각각 펑션이 있을 겁니다. PLD가 잘하는 거 있고 PSL 잘하는 거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고 각각 다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서는 좀 어그레시브하게 나무를 자르고 베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되도록이면 거칠게 일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아나토미 스트럭처를 보존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들어간 엔트리 포인트는 패티 아트로피 그죠?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엔도스코프 머슬 렌즈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피너스 프로세스와 파라스파인al 머슬 차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백페인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귤 안에 내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니 스트럭처 바깥에 있는 보니 스트럭처를 되도록 파괴시키지 않고 알맹이만 쏙 꺼내는 리가먼트 플라그를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겠죠. 엔도스코프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이 좁아져 있지만 본업은 많이 하지 않고 안쪽에 알맹이만 쏙 빼는 쪽으로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패하는 경우는 이렇게 다 망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걸 다 제거하기 위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보니 스트럭처 아키텍처를 건드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먼저 저는 이제 한쪽 입시라트를 들어갈 때 펀치를 많이 쓰게 되는데
조금만 일단 라이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루트를 먼저 발견하고 루트가 필요한 만큼만 조금만 나가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잘 안 보이니까 막 뜯어내버리는 것보다는 잘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만큼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위아래 여기는 충분하게 다 떼내자. 다 떼내자는 거죠. 반대쪽 넘어가서. 그래서 콘트라터 쪽에 루트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슈피라트 계속 다 제거하고요. 자, 그러면 더블 클릭이 있다 그러면 먼저 L45 들어가서 L5 루트를 지금은 사겠죠. 그런 다음에 5S1에서 다시 한 번 더 포럼을 넓혀주는 이런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그런 목적을 만든 게 스테레오스코프이죠. 뭐 용어는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있지만 뭐 적합하지 않다 그러지만 용어는 스테레오시스와 엔도스코프의 그 믹스드 텀을 해서 스테레오스코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제 스코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0mm 길이와 9.5mm 워킹 슬립, 8.4mm 아웃 다이아미터, 5.7mm 워킹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5mm 펀치, 우리 오픈 서저리 할 때도 5mm 잘 안 쓰잖아요. 지금 5mm 펀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디컨버전 할 수가 있죠. 12도 앵글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6시 방향에 있는 루트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루트가 잘 지나가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자세도 이제 나왔지만 이제 저는 주로 그 리버스를 많이 쓰죠. 포워드를 쓰게 되면 어깨 많이 올라가요. 저도 키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저는 우리 병원에 지금 한 게 한 1,500케이스 한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에. 제가 한 게 한 500케이스 넘어갔고요. 그래서 어깨 아직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리버스를 쓰게 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가지 말고요. 이제 파셋 조인트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죠. 그 3, 4, 5, 5는 다 다르기 때문에 파셋 조인트 사이즈라든지 하이퍼트로피, 그다음에 앵글 이런 거 잘 미리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인 것은 그 먼저 저는 듀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루트 이제 물이 먼저 쑥 들어가게 해서 갭을 만드는 거죠. 바깥에 리간트 플라움하고 듀라 사이에 물이 이제 꽉 차게 되면 이제 쉽게 마음 놓고 이렇게 쭉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트를 찾고 파셋 조인트를 필요한 만큼만 제거하는 거죠. 5mm 펀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라테랄, 콘트라테랄 넘어왔네요. 콘트라테랄 쪽에 이제 이것들을 제거하고 슈피라테랄 프로세스 제거하고, 그렇게 되면 양쪽 다 이제 루트 다 나오고 충분히 컨버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뭐 어드밴티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 시간이 짧다는 거 5mm 펀치를 쓰니까. 그다음에 뭐 여러 다른 건 다 비슷합니다. 환자도 하루면 퇴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병원에 80베드가 있는데 지금 50베드만 돌리고 있죠. 또 환자 수는 수술 건수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간호사들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큰 병이 없으니까 그거는 좋은데 너무 턴오버 빠르니까 이제 바쁘다 그런 이야기 있었고. 그래서 러닝 커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병원에 5명 의사들이 보르고 잘하는 거 봐서는 짧은 것 같습니다. 한 5케이스 하면 아나토미 다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하다 보면 우리 오픈 라면과 똑같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컴플리케이션은 루트 인절이 아까 그래서 송상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듀라 폴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심해야 되고, 12도 앵글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파셋 프랙처, 블리딩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인펙션은 우리 1,500개씩 딱 한 개씩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드레인 반드시 해야 됩니다. 헤마토마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서 이쪽 저쪽 여러 군데를 이렇게 뒷급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스플래시 볼 사이로 들어가서 입시 라테랄 루트 먼저 발견하고 필요한 만큼만 제거해주고요. 그래서 반대쪽 넘어가서 완전히 이렇게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반대쪽 리감트 플라그이죠. 그래서 본웍을 갖다가 조금만 하고도 이렇게 브레포포스 높이 바이라테랄 UV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퓨전 케이스 우리가 계속 퓨전 해왔잖아요. 로우 그레이드 이런 경우도 시비어 스테너스 동반되어 있지만
이렇게 감압하면 환자는 좋아집니다. 물론 백페인은 있겠지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라디오로 패치는 많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미리 환자한테 이야기해주고 뭐 퓨전해도 백페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퓨전보다는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빨리 퇴원할 수 있고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논문에서 보게 되면 로우 그레이드 스폰들 리서치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오픈 서저리인데도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엔도스코를 하면 훨씬 더 좋겠죠. 프로페 포스트 이렇게 픽스된 퓨전된 오토 퓨전된 그런 이런 것들은 이제 엔도스코프로 할 수 있겠죠. 퓨전하지 말고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게 2레벨, 3레벨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아까 손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쪽까지 잘 제거됐죠. 이렇게 위쪽까지 이렇게 구멍 하나 뚫어서 이렇게 세 군데를 하고 있고요. 환자한테 보는 거 좋습니다. 뭐 이제 몇 분들은 구멍 3개 뚫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환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구멍 하나 뚫었다는 굉장히 뭐 속임수도 아니고 환자가 그 코스메틱한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인펙션 소스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킨이라는 게 마지막 그 프로텍션,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외부의 그 환경에 대해서 마지막 프로텍션인데 그것을 한개하는 것보다는 이제 세 개하고는 한 개가 훨씬 낫겠죠. 요즘에 그 디포미티 서저리도 보니까 롱레벨 퓨전도 스킨 이제 2개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핑 테크닉을 해서 이렇게 스레벨 깔끔하게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1레벨, 2레벨까지는 싱글 포탈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각각은 이제 이렇게 드레일 다 넣습니다. 점핑 테크닉은 이제 스킨의 그 신전이 잘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스레벨을 할 수가 있고. 봅시다. 잘 됐죠? 스레벨 2, 3, 3, 4, 4, 5인데 깔끔하게 잘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간은 세레벨은 한 1시간 반 정도면 됩니다. 물론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겠지만 여기까지는 바라지는 않고요. 2레벨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걸 연습하시면 재밌습니다. 수술이. 있고 괜찮죠? 이렇게 심했던 환자도 3레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이리아 크레스트 이제 뭐 요구하기 위해서 뭐 트란스 일리아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왜 인트라미널을 좀 더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요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걸 왜 그냥 뒤에 좁더라도 하이리아 크레스트 있고 인트라미널 스페이스 5에서 좁더라도 열고 들어가면 충분히 쉽게 그저 그냥 꺼낼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어쨌든 지금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펀치를 이용해서 이제 디스크렉터미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좀 속도를 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파라스파이널 어프로치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프로치는 저는 이제 랜딩 포인트,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더블 크릿이 있을 때는 해야 되니까 캐비스 트라이앵글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이제는 일성부스를 먼저 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주위에 정리하면 루트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틀어가지고 슈프라트로 들어가고 마지막 파이널 엔딩 포인트는 안쪽에 트래비션 루트하고 액션 루트를 같이 보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쪽에서 바깥쪽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안쪽 바깥쪽에서 프로그램 넓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안쪽에 액션 루트 트래비션 루트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박준호 선생님 하셔서 비슷한 거죠. 이것 이제 패디클 보이고 액션 루트 보이고 프로그램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리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지. 나는 이것만 고집하겠다고 고집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 안쪽이죠. 있은 모습 보고 쭉 들어가서 이제 안쪽까지 보는. 그래서 어디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포라멘이 어디가 많이 좁아졌는지, 프록시말 플러스 그다음에 라테럴 리사 좁아졌는지, 안쪽에서 바깥쪽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바깥쪽에서 안쪽까지 다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어떤 걸 다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리비전은 이제 이 오픈 소스 하더라도 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엔도스코프 UV 팀들 보면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니까죠. 이제 잘 보이니까 내 눈이 이미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스코프보다는 훨씬 더 리비전 캐치 잘할 수 있다는 거. 서비컬도 이제 보면 이렇게 1레벨, 2레벨 할 수 있고 3레벨만 보이고 이렇게
4, 5, 5, 6, 6, 7이죠.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패턴에서 4, 5에 5 루트를 보고 5 라미나를 건너서 4, 5, 5, 6 디스크 스페이스를 충분히 반대쪽까지 이제 할 수 있죠. 센터를 쓰던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 루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 7 넘어갑니다. C6 라미나, C7 포라멘을 보고 C7 루트를 이렇게 디컴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레벨 했던 거를 이제 자꾸 생각하시는데 엔도스코프로 여러 레벨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디스크는 얘는 뭐 이제 좀 쉬운 거죠. 서비컬 디스크. 또 이제 마일로 패시 있던 것도 최근에 한 게 있는데요. 쉽게 포라멘도 보고 포라멘 넓혀놓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넘어가서 충분히 디커버리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서비컬로 서비컬 또 이제 엔도스코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유마토다스 아스레이트에서 C2 루트 디컨버리션 한 것 이제 이것도 되는데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 하이드로스틱 프레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많은데 저는 C2까지 해봤습니다. 어프 레벨 서비컬 디스크 스테노시스도 많이 해봤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펌프만 쓰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디컨버리션 할 수 있습니다. 서비컬도 많이 해보십시오. 이렇게 C2 루트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엔도스코프를 통해서 그런 그 퓨전을 이제 그다음 넘어가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깔끔한 이런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마이크로스코프이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의 뭐 ACDF 할 때만 아니면 롱레벨 퓨전 할 때만 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룩배에서 마이크로스코프 건너뛰고 바로 엔도스코프 넘어가는 나라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컴프레션을 하면서 퓨전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의사들도 이제 그런 퓨전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소사이티 들어오시면 페이스북에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지난 렉처를 그냥 조합한 그런 내용으로 보이고요.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주시죠. 나들이병 피곤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마이크로스코프로 주하는 여러 가지 프로시저를 스테노시스 퓨전 말씀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프로시저의 미니멀리 베이스 프로시저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스킨 시간이 적고 그다음에 길게 봐서 쇼텀으로도 머슬 인절리라든가 프로시저 땡땡이 적응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연자분들께서 어쨌든 뭐 강조도 하시고 지난 선생님 말씀이 파셀 인절리에 대해서 자꾸 이제 우리가 엔도스코프가 훨씬 덜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뭐 마이크로스코프 라미넥토미를 하면서도 약간 테이프라든가 마이크로스코프 각도를 조절하면서 얼마든지 파셀 인절리를 피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프로스코피 컴퓨터 나가라시를 봐도 마이크로스코프 한 번보다 더한 게 있으면 특별히 더 파셀 세이징을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머슬이나 다른 거 말고 정말 파셀 세이징 하는 거에 있어서 스테이빌리티를 정말로 이게 더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즉 저희가 이제는 마이크로스코프 오픈하는 거를 엔도스코프로 작게 오픈하고 머슬들을 안 주고 똑같은 수술을 할 수 있다,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스테이빌리티에 특히 파셀과 관련해서 좋다는 것은 조금 오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엔도스코프를 보게 되면 안쪽 구조물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이크로스코프로 수술 쭉 해왔잖아요. 비교해 보면 엔도스코프 장점이 아나토미컬 스트럭처를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서 되도록이면 적게 우리가 드릴 쓰더라도 작은 드릴 쓰게 되고 그다음에 루트하고 보니 스트럭처 그 사이를 아주 세밀하게 잘 정말 요리하듯이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마이크로스코프를 해왔던 그런 의사로서 비교해 보면 분명히 엔도스코프는 파셋에 크게 인재를 주지 않고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파셋 프리저베이션, 파셋 디컴프레션에 대해 좀 비교하는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